안녕하세요. 2024년 Basic Quantum Information Theory BQIT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세미나는 양자정보 과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양자 알고리즘, 양자 통신, 양자 정보 이론, 양자 오류 정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 듣는 것을 추천드리는 대상은 기초적인 선형대수 지식이 있으며 양자정보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학부 1학년도 수강하시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쉬운 내용부터 차근차근 다룰 예정이고 공과대학 기준 학부 3학년 이상이시면 무난하게 수강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녹화하는 이유는 고려대학교 양자정보과학 학술동아리 퀵 신입부원에게 양자정보과학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학부생이고 물리보다는 컴퓨터 과학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의 계획을 잠시 보시면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기초적인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이제 4회차부터 본격적인 양자정보과학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선형대수부터 나가겠습니다. 네, 2024년 BQIT 1회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매트릭스, 한국말로 행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보면 행렬이란 어떤 직사각형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혹은 표가 있는데 그 표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숫자들 혹은 기호들 혹은 이제 어떤 표현들로 있고 이들은 행과 열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 틀에 이렇게 1, 9, 13, 25, 6이 잘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줄을 저희는 row라고 부릅니다. row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세로줄을 저희는 column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트릭스의 크기를 표현할 때 저희는 이러한 표기를 쓰는데요. 읽을 때는 2x3 매트릭스라고 영어로 말을 하고 앞에는 행의 개수 그리고 뒤에는 열의 개수를 써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이 1개, 2개 있기 때문에 2, 그 다음에 열이 하나, 둘, 3개 있기 때문에 3 해서 2x3 매트릭스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렬을 이제 보통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을 이제 이렇게 주로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 이런 행렬 A는 19-13, 25-6이라는 행렬이고 그리고 이러한 행렬에 각각의 원소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미첨자 글씨를 보시면 11은 A의 1행 1열 원소라는 뜻입니다. 요거 1, 2는 1행 2열 원소라는 뜻이고요. 요거 1, 3은 1행 3열 원소라는 뜻이고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행 2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1행 2열 원소는 9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행렬을 나타낼 때는 행의 개수를 m, 열의 개수를 n으로 나타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m by n 매트릭스라고 하며 얘네들의 각각의 원소를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A11부터 A12, A1n까지 그리고 밑으로 가면 AM1까지 있고 가장 끝에 AMN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면 m by n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행렬을 각각의 원소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원소가 실수인 n by n 매트릭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가 실수인 n by n 매트릭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합의 원소. 그 다음에 이 기호는 모든 원소가 복소수인 n by n 매트릭스의 집합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속하는 집합이면 당연히 여기에도 속하겠죠. 그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하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표기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렬 곱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원래 행렬 곱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행렬 덧셈과 그 스칼라 곱부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A와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을 더하기 위해서는 두 행렬이 같은 n by n을 가져야 됩니다. 얘도 지금 2by2고 2by2기 때문에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 일행 일렬 원소는 덧셈의 일행 일렬 원소는 각각의 일행 일렬 원소들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5해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이 8은 2 더하기 6을 해서 8이 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7을 해서 10이 되고 4 더하기 8을 해서 12가 됩니다. 이건 네 이렇게 이제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렬에다가 스칼라 값을 곱했을 때 예를 들어서 3을 곱했다고 치면 3a는 각각의 원소에 3을 다 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a는 3, 6, 9, 12 각각의 원소에 3을 곱한 그런 형태로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행렬 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행렬 곱은 순서가 중요한데요. 요 A와 B의 순서가 바뀌면 네, 그 다른 값이 나오거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렬 두 개를 곱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만 두 행렬을 곱할 수 있습니다. 즉 n by n과 n by p일 때 두 행렬을 곱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행렬은 n by p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요 C 행렬의 i행 j 열 원소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요 k에 대해서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식으로 보기보다는 직접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행렬 곱 예시입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1, 2, 3, 4와 5, 6, 7, 8 이 두 행렬을 곱하여라 했는데 2x2 매트릭스고 2x2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두 개는 이제 곱셈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2x2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x2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근데 저희가 수식을 좀 쓸 거기 때문에 조금 넓게 그리겠습니다. 어이구 잠시만요. 네, 이렇게 쓰고요. 보시면 이제 1행 1렬에 들어갈 원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1행 1렬에 들어갈 원소는 첫 번째 행렬에 1행의 원소들과 두 번째 행렬의 1열의 원소들끼리 내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내적을 하면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이니까 19가 될 텐데 일단 차근차근 쓰겠습니다.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 그 다음에 이 1행
2열의 원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1행 2열의 원소들끼리 서로 내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1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8이 되겠죠. 1이랑 6, 그 다음에 2랑 8 해서 될 거고, 그 다음에 2행 1열은 앞에 있는 거에 2행, 뒤에 있는 거에 1열을 서로 내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7이 될 겁니다. 그리고 2행 2열의 원소는 앞에 있는 거에 2행, 뒤에 있는 거에 2열 그 벡터들끼리의 내적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구하면 3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8 3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 계산을 하면 5 더하기 14니까 19, 그 다음에 6 더하기 16이니까 22, 15 더하기 28이니까 43, 18 더하기 32면 50 맞나요? 제가 중간중간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계산 실수가 있으면 네,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행렬은 2x3 행렬이고 뒤에 있는 행렬은 3x1 행렬입니다. 행렬 곱이 가능하고 3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2x1 매트릭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2x1 매트릭스가 나오게 될 거고, 보시면 요거까지는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행 1열 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1행과 1열의 원소들끼리의 내적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5를 써주는 것입니다.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5. 그 다음 2행 1열은 앞에 있는 원소의 2행, 뒤에 있는 행렬의 1열 내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5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네, 계산은 직접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 다음 예시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로 순서를 바꾸면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애초에 행렬 형태 자체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예시입니다. 먼저 보시면 1x2 매트릭스에다가 2x1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행렬 곱이 가능하고, 밑에도 보시면 2x1 매트릭스에다가 1x2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행렬 곱이 가능하고, 위에 있는 거의 결과는 1x1 매트릭스가 나올 거고, 1x1이라는 거는 원소가 딱 하나 나온다는 거죠. 즉 이 값은 스칼라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2x2가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소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내적이죠. 1행 1열 밖에 없죠. 1행 1열의 원소를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1 곱하기 7 더하기 3 곱하기 11이 돼서 7 더하기 33이니까 40이 되겠죠.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의 결과를 보시면 2x2가 나오게 될 거고, 1행 1열은 1행 1열 7 곱하기 1, 그 다음에는 1행 2열은 7 곱하기 3, 그 다음에 2행 1열은 11 곱하기 1, 그 다음 2행 2열은 11 곱하기 3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행렬 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치 행렬입니다. 트랜스포즈, 영어로는 트랜스포즈라고 하는데요. 이제 트랜스포즈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취해주는 게 추가된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보겠습니다. 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다른 말로 허미션 트랜스포즈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트랜스포즈부터 보겠습니다. 트랜스포즈는
이제 한국말로도 전체 행렬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전체 행렬은 전치시키는 거는 어떤 행렬을 그것의 다이아고널 기준으로 플립, 뒤집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행과 열을 서로 바꿔주는 그러한 연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다이아고널에 대해서 플립 시킨다는 거는 요 A라는 매트릭스가 예시로 이렇게 있을 때 다이아고널은 요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1 by 1, 2 by 2, 그 1행 1열, 2행 2열 요 원소들을 지나는 요런 선에 대해서 플립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면 1과 5는 회전축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2는 4의 위치로 가고 4는 2의 위치로 갈 겁니다. 뒤집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고 3은 뒤집히면 여기로 갈 거고 6은 뒤집히면 여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3과 6 이렇게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이 말과 똑같은 게 행과 열을 바꿔준 거거든요. 잘 보시면 A의 1행이 A 트랜스포즈에 1열로 갔습니다. 1, 2, 3, 1, 2, 3. 그리고 A의 2열 원소들이 2행 원소들이 A 트랜스포즈의 2열 원소들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서로 바꿔줬다라고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의 트랜스포즈의 I행 J열 원소는 원래의 이제 뒤집혀서 J행 I열 원소랑 똑같다. 이게 지금 뒤집혔죠? 네, 이게 트랜스포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는 행렬 곱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전체 트랜스포즈는 각각의 트랜스포즈 취해주고 서로 이제 순서는 바꿔주고 그래서 A, B의 전체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이거는 증명하기 쉬운데요. 요거 A, B를 C로 두고 그 다음에 위에서 봤던 요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네, 그거는 네, 사소한 증명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과 열을 바꿔주고 또다시 행과 열을 바꿔주면 행이 열로 갔다가 다시 행 되고 뭐 열은 행열 다시 열이 되고 그러니까 같은 행렬이 됩니다. 이걸 두 번 뒤집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두 번 취해주면 원래와 같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즈는 여기까지 완료를 했고 이제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보겠습니다.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취해주고 그 다음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란 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켤레 복소수를 구해서 거기다 써준다는 뜻인데요.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저희가 트랜스포즈는 여기 t를 썼었는데 이제 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는 dagger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십자가 모양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A dagger고 이 dagger 기호를 살짝 확대해 보면 위에가 조금 짧고 아래가 좀 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데에서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까이 원소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시켜주고 트랜스포즈를 취한 것 혹은 이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데 트랜스포즈를 시키고 가까이 원소에 컨주게이션을 시켜준 것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그리고 켤레 복소수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뭔지 자세히 보면 저희가 보통 어떤 복소수 z를 이렇게 쓸 수 있죠. a 곱하기 bi 해서 a와 b는 실수고 그랬을 때 z의 켤레 복소수는 위에 발을 그기도 하고 이렇게 별표를 치기도 합니다. 얘는 허수부의 부호만 뒤집어주는 이러한 연산이죠.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가까이 원소가 전부 다 실수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시켜줘도 허수부가 없으니까 그대로가 되겠죠. 즉 얘의 대거는 트랜스포즈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1, 2, 3이 1, 2, 3으로 4, 5, 6이 4, 5, 6 이렇게 행과 열을 바꿔주는 식이 되었고, B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 플러스 i가 일단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시켜주면 1 마이너스 i가 되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7i는 6 플러스 7i가 되고, 각각 트랜스포즈 시키더라도 이제 대각 텀에 있으니까 위치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트랜스포즈를 시켜주게 된 거죠. 그래서 B가 이렇게 생겼으면 B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생겼다. 컨주게이션을 시켜주고 트랜스포즈를 시켜준다. 그럼 트랜스포즈와 마찬가지로 A, B의 전체 대거는 B 대거, A 대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A 대거에 또 대거를 씌우면 다시 A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거 취한 거에 A 행 I J열 원소를 보면 원래 행렬에 J 행 I열 이거 뒤집혔죠. 원소에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까지 취해준 그러한 원소와 똑같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A, B에다가 대거를 취하면 B 대거, A 대거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A, B, C의 전체의 대거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되게 간단한데 C 대거, B 대거, A 대거가 됩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B, C를 D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와 D 대거니까 저희 두 개 있을 때는 대거를 어떻게 취하는지 알죠? 이렇게 서로 순서 뒤집어서 대거 해주고, 근데 사실 저희가 D는 B와 C의 곱이라는 걸 알죠? 따라서 C 대거, B 대거, A 대거가 됩니다. 즉 A, B, C의 전체 대거는 각각의 대거인데 순서를 뒤집어서 입니다. 이게 A, B, C 3개여도 되고 뭐 4개여도 되고 5개여도 되고 상관없이 전체 대거를 취하면 순서를 뒤집고 각각의 원소의 대거를 취해준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행렬에 대거를 취해준 것과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내용이었습니다. 뒤에서 많이 나오니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얘는 항등원입니다. 항등원이라 하면 어떤 구운에 있을 때 특정 원소에 요 항등원을 연산을 가하면 그 특정 원소 그대로 나오는 그런 것을 항등원이라고 하죠. 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행렬 곱셈의 항등원입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스퀘어 매트릭스 하는 거는 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가로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다는 의미고요. 요 정사각 행렬은 메인 다이아고널에만 1을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차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메인 다이아고널 요 대각선만 전부 다 1로 차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다 0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행렬이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쓸 때 i로도 쓰고요. 요 i를 따서, 그럼 저는 주로 필기를 할 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뭐냐를 보면 이러한 n by n 매트릭스 A가 있다고 했을 때 왼쪽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든 오른쪽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든 A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왜 M이고 여기가 왜 N인지는 곱셈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A가 M by N이죠. 그럼 곱셈이 가능하려면 얘가 M by M이 돼야 될 거고, 얘가 M by N이니까 얘는 N by N이 돼야지 곱셈이 가능하겠죠. 둘이 같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이렇게 대각선 성분만 전부 다 1인 것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입니다. 얘는 이제 역원이고요. 역원은 이제 항등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매트릭스에 곱해져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매트릭스를 인버스 매트릭스다라고 부르고요. 보시면 어떤 의미의 매트릭스 n by n이 있을 때 그리고 참고로 스케일러 매트릭스 행과 열이 같은 매트릭스만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 A가 있을 때 A랑 B를 곱했고 그것이 B랑 A 곱이랑 같고 이게 전부 다 항등 행렬이다 라고 하면 B가 A의 역행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위참자로 써주고요. B는 A의 인버스다 라고 합니다. 즉 A 곱하기 A 인버스 그 다음에 inverse of A and A 이렇게 곱해주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특정한 벡터 그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체계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선형대수를 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부터 순서대로 이제 본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2회차, 3회차, 4회차 쭉쭉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만 다루기 때문에 인버스 매트릭스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할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2x2 매트릭스 같은 경우 인버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공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x2면 이렇게 가까이 원소가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A 곱하기 D 마이너스 B 곱하기 C 이 값이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의 역행렬은 이렇게 됩니다. 진짜인지 궁금하시면 이걸 직접 계산해 보세요. A, B, C, D 그리고 스칼라는 앞에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AD-BC분의 1 그리고 DA-B-C 해보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대각 성분만 다 1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0은 이렇게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0은 일단은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2x2 매트릭스의 공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뒤에서 이제 뭐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그때 그걸 구할 때 중요한 내용인데 이 디터미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0이 아닐 때는 인버스가 존재하는데요. 0일 때 AD-BC가 0일 때는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디터미넌트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하고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AD-BC고 얘가 0이 아닐 때는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0이면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는 다들 고등학교 때 다루셔서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벡터의 정의는 이제 굉장히 이제 넓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는 좀 더 대중적인 그런 정의를 갖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클리디안 벡터의 정의 같은데 어쨌든 많이 하는 말이죠.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 네, 그래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와 다이렉션이 있는 어떤 양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 전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벡터를 쓸 때 컬럼 그 아마 어떤 벡터가 있으면 얘를 뭐
이렇게 썼나요?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 이렇게 앵글 브래킷으로 썼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표기보다는 이제 행렬을 주로 다루니까 컬럼 벡터, 로우 벡터 표기를 쓸 겁니다. 컬럼 벡터는 이렇게 n by 1 매트릭스 꼴로 이렇게 세로로 열로서 이렇게 하나의 열이죠. 쓰는 벡터를 말합니다. 로우 벡터는 행 벡터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하나의 가로줄로 원소들을 나열하는 벡터를 로우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컬럼 벡터, 열 벡터와 로우 벡터, 행 벡터로 표현을 하자면 컬럼 벡터로는 이렇게 될 거고요. 로우 벡터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벡터 노테이션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쓴 게 가장 고등학교 과정을 마무리하셨으면 가장 익숙할 만한 게 요거고요. 어떤 이제 변수 혹은 상수 그 기호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가 오른쪽 화살표를 그리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볼드체로 쓸 수도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그리고 이런 굵은 글씨를 이제 필기체로 쓰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두 줄을 그어서 어느 한 부분에 두 줄을 그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 노테이션이라고 이제 양자 정보과학, 양자 역학에서 주로 쓰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 노테이션, 이 표기법을 만드는 사람 이름을 따서 디락 노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컬럼 벡터를 이제 캡 벡터라고 부를 거고 다음과 같이 씁니다. 요 푸사인은 단순히 기호고 요 위에선 다 A로 썼죠. 그래서 여기도 통일하기 위해서 똑같이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음 로우 벡터는 이제 브라 벡터라고 부르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왼쪽 짝대기 오른쪽 꺽쇠가 있으면 열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선 캡 벡터라고 말을 하고요. 왼쪽 꺽쇠 오른쪽 짝대기가 있으면 브라 벡터 행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기호가 같으면 어떤 캡 벡터에 대거를 씌운 게 이렇게 브라 벡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요. 프사의 벡터 캡 벡터가 1, 2 플러스 3i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프사의 브라 벡터는 프사의 캡 벡터에 대거를 씌운 거기 때문에 요 2 플러스 3i가 일단 오른쪽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 플립 시켜주는 거니까 그리고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시켜주면 2 마이너스 3i가 되죠. 요 예시에 대해서도 보면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3, 5였으니까 이제 대거를 씌워줘서 3, 5 옆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왜 브라킷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걸 보기 전에 요것도 성립합니다. 요거 반대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아까 대거를 두 번 치면 자기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거에다가 여기다 둘 다 대거를 씌워주면 이렇게 되죠. 즉 요식에서 둘 다 대거를 취해주면 요식이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요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고 이걸 브라켓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이 꺽쇠를 앵글 브라켓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브라켓이라고 하고 이거를 반으로 똑 자릅니다. 잘라서 이 오른쪽 부분이면 여기 짝대기와 오른쪽 여기 짝대기와 오른쪽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캡 벡터라고 부른 거고요. 오른쪽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왼쪽 억새와 짝대기를 이제 브라 벡터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름 잘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적은 아마 다들 익숙하실 텐데 여기서 어떤 A라는 벡터가 A1, A2, A3라는 그런 벡터고 B1, B2, B3라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다뤘던 내적을 보기 위해서 각각의 원소는 전부 다 실수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뭐 행렬 표기로 쓰자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n by 1. 네. 하면 이러한 벡터들의 내적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냐면 고등학교 때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원소끼리 곱하고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원소끼리 곱하고 세 번째 원소는 세 번째 원소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가 되는데 얘를 행렬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왜냐면 1/3 매트릭스고 3/1 매트릭스니까 두 개가 서로 같고 따라서 결론은 1/1 매트릭스 스칼라 값이 나오고 이게 같은 의미죠. A1, B1, A2, B2, A3, B3 이렇게 내적을 한 게 요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요거 A 브라 벡터와 같죠? 요 캡 벡터의 대거를 취해준 거. 근데 각각의 원소는 전부 다 지금 실수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컨주게이션 시킬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요게 A의 브라 벡터가 되고 얘는 B의 캡 벡터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내적은 어떤 거의 브라, 어떤 거의 캣 이게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요 짝대기가 둘 다 있는 게 불편하니까 생략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 거의 항상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러한 내적이고요. 사실 내적의 정의는 좀 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전부 다 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내적의 결과가 숫자일 것, 그 다음에 서로 순서를 바꾸면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취해주는 거랑 결과가 같을 것, 스큐 시메트리라고 하고, 그다음 스스로를 내적하면 이게 뭐 크기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데 0 이상이고 만약에 이 값이 0이라면 A가 0 벡터일 때만 모든 원소가 0인 벡터일 때만 0이다. 이 값이. 그리고 캣에 대해서 리니어리티가 성립한다. 뭐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다 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내적은 아니고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BQIT 1회차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